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또, 이번 주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들 강제 북송, 눈 가리고 포송줄로 묶어서 강제 북송을 한 사건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사진이 10장 공개됐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면은 포송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고 안대를 채우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인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려고 엉덩이를 주저앉아 가지고 엉덩이를 땅바닥에 대고 안 가려고 이제 엉덩이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요원들이 강제로 끌어서 북한에 넘기는, 정말 이 천인공노할 사진들이 10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 미국의 초당적 인권위원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스미스 위원장은 어떻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인권 변호사라더만 인권 변호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강력하게 조사하라, 처벌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야, 이거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처벌해야 된다. 이건 단순하게 한국의 국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거는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인륜적 범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갔을 때 유엔의 사무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유엔 사무처장을 만날 이유는 하등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유엔 형사재판소로 제소를 해서 그쪽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걸 처벌하게 되면 또 민변인이 뭐 이런 데가 또 동원되고, 이 좌파 판사들 뭐 손쓰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민노총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 뭐 문재인 쪽에서 깔아놓은 그런 지지자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 두동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우리 좌파들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유엔, 인권 뭐 이런 쪽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거를 처벌하면은, 인권 유린 범죄로 처벌하면은, 그러면은 뭐 찍소리도 못 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 북한하고 연결돼 있는 우리의 그런 교민 단체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교민 단체들이 다 우파 성향이었다면은 북한의 공작으로 이 교민 단체도 완전히 남남 갈등 좌경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라졌는데, 만약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교민 단체들의 그 좌파들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탈북자 단체들도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추락이라고 청와대에 보고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런 기록들이 삭제가 되고 월북한 걸로 그렇게 조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수부 공무원이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북한 군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군의 첩보망에 잡혔고, 그게 국정원이나 군에 다 보고됐는데 그거를 지금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전직 국정원장들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함께 제소되는 그러한 불명예를 뭐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들어와 가지고 첫 방문지가 어디냐면 뜬금없이 판문점을 갔습니다. 그거 왜 갔는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재인하고 저 김정은이가 손잡고 왔다 갔다 했던 거기를 이제 물끄러미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쭉 금융기관을 돌면서 금융당국을 돌면서 과거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암호화폐 거래했던 내역들 전부 제출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내용들이 국내 언론에는 나오질 않는데 이 미국적 언론, 미국의 홈페이지, 국무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쭉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했던 것들 혹은 뭐 해킹을 당해줬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뉴욕 남부 검찰청의 증권범죄 수사대 고기 팀장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무엇을 방송했냐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그 암호화폐 가지고 대북 송금했던 미국인을 체포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 남부 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함께 이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남쪽의 이 조력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은 2018년 1월 달입니다. 그때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은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3월달까지 했습니다. 2018년 3월달까지. 1월달에 이메일 주고받은 거에 성남시장이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 뭐 그렇습니다. 그랬고 아마 그런 것도 미국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까지 합동 TF를 만들어서 지금 테러 자금 2조 원이 일본,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들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은행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신한은행도 이름이 나오고 우리은행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아마 어떤 그 소스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테러 자금에 대해서 추적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조력을 해주면은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아마 이미 다 추적이 끝나지 않았겠는가. 언론에 터질 것 같으면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루트 저런 루트로 이 그 대북 송금, 북한을 도와주고 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조선이 북한에 두 척이 뭐 최근에 팔렸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의 남포항과 인천 해경부두를 골든레이크 801호라는 선박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정황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가 김정은이한테 그 벤츠를 선물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가 줄줄줄줄줄 터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만일의 경우 전직 대통령,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북한 김정은이하고 뭔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반인륜적 범죄자 뭐 이런 걸로 처벌을 받는다고 이제 가정할 경우, 국내 민주당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 집단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고 여기에 가담했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또한 이 추적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통진당처럼 해체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상원 하원 국방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한미 군사훈련이 더욱 세지겠죠. 강화될 것이고, 보니까 벌써 한국의 F-35A 스텔스기와 미 공군의 F-35A 스텔스기가 합동훈련을 했다는 뭐 영상과 사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하와이에서 열린 지금 림팩 훈련에 가서 상륙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 훈련 9개 국가를 연합 지휘를 해서 한국의 제독이 지휘해서 상륙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북한 접수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점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내에서 친북 세력, 친중 세력, 아마 이 완전히 씨가 마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자기들이 20년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갖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뭐 낱낱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민주당이 아마 쪼개지거나 그런 뭐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직 국정원장이나 뭐 이재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가벼운 걸로, 임종석이도 그렇고 간단한 거,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것들 있죠. 간단한 죄로 그냥 구속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하고의 연결고리, 미국이 대북제재 걸어놓은 것들 위반한 것들, 유엔이 대북제재 걸어놓은 것들 위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조사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가 지금 뭐 성접대 받은 뭐 그런 의혹들 때문에 이제 6개월 당원 정지가 됐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그 경찰에서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나 아니면 임종석이나 뭐 이런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좌파들은 야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뭐 우리 이준석이를 같이 구속을 시키면 여당 야당의 당대표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죄 지은 놈들 구속하는 게 되니까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정계 개편이 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가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뭐 공격을 하고, 그 후보 시절부터 당선이 못 되게끔 자꾸 방해를 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했는데, 왜 그런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2009년 11월 3일 날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은 북경에 가서 장광근 사무총장이, 그때 MB의 신복이었습니다. 장광근 사무총장이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얼 학회랑 당시는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업무 교류 협약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업무 교류 협약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거고요. 2009년부터 벌써 일중대가 된 거고, 2017년에 2019년인가요? 2019년 뭐 그때쯤 10년 후니까 2019년에 7월 10일 날 2019년 7월 10일 날 그 민주당의 여의도 연구원이 또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일중대가 되어 있었고, 10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가 된 겁니다.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앞전엔 저기 북한하고 연계가 좀 많았다면 2019년 이후부터는 중국 공산당과 또 이렇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의 앞제비가 됐고, 거기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구냐? 이준석이고, 저기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 쪽이니까 친중 세력들이 이준석이를 앞세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못되게 방해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지금 또 분탕질 쳐서 바지가랑이 이렇게 끌어내리고 하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오래 가고 싶고 지지율이 끌어올리고 싶으면은 여당 야당의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전부 다 이제 좀 싸그리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암호화폐 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선거를 3번 치를 정도 벌었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선거 한 번 치를 때 한 10억 정도 든다고 보면은 3번이면 30억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뭐 물론 비트코인 가지고 뭐 그때 한창 돈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들이 한국의 정치인들을 매수하는데 또 암호화폐를 사용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 공산당이 뒤를 봐주면서 돈을 벌게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있는 친중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친중 정치인들의 후원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 속된 말로 쓰리쿠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로 한국의 정치인들을, 여야 정치인, 언론인, 뭐 학자, 뭐 군인, 뭐 종교인 할 것 없이 매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준석이가 뭐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그 한국의 암호화폐, 특히 핀테크 산업, 문재인 정권 때 엄청나게 컸죠. 그 핀테크 산업에 뭐 속된 말로 저기 뭐라 합니까?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하고, 또 핀테크 산업, 핸드폰으로 이 아주 모바일로 돈을 주고받고 쉽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날, 7월 19일 날 재무부 장관이 들어오는데 공급망 다변화, 획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뭐 그러한 획기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개성공단에다가 미국의 기업들을, 중국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개성공단이나 한국의 기업을 한국이나 이 북한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물가가 지금 9%가 올랐다고 합니다. 9% 넘게 올랐대요. 그게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북한을 빨리 무너뜨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빨리 가져가 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에서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통일이 점점 빨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중파, 친북파들 아마 제거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 중국에서 지금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들이 지금 돈을 주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뱅크런이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전 지역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것 같고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이 뭐 전염병 요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염병도 안 걸렸는데 전염병 걸렸다고 그렇게 딱 세팅을 하면은 이 저 공안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죠. 방역 당국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돈을 맡긴 사람들을 그 감금을 시키고 소위 말해서 돈을 뺏어간 겁니다. 뺏어가고 그 은행 주들은, 은행 책임자들은 다 해외로 도망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중국의 농민공들이 한 9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7만원, 1000위안 2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 5억 7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9억 명, 5억 7천에서 한 9억 명 정도는 올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은 종북 주사파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8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이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알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은 경호 실패가 아니라 경호 부재였습니다. 그 총든 괴한이 5m까지 다가오는데 뒤쪽에는 경호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근접 경호도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경호를 의도적으로 뺐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영상을 쭉 보면은 범인이 총을 2발을 쏘는데 첫 번째 발을 안 맞았습니다. 그 두 번째 발도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나서 이 총이 발사되는 모양새인데, 뭐 총소리가 나고 나서 쓰러졌는데, 그러면 경찰은 2발 맞았다고 하는데 한 발은 어디서 맞은 겁니까? 누가 쏜 겁니까? 앞뒤가 일본 경찰의 말과 당시의 영상과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도 연기가 무슨 소화기 뿌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연기가 나는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총은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총이 없다. 이거는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 것 같고, 경호를 누가 뺐냐, 어떻게 경호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이거는 경호 실패가 아니고 경호 부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앞전에 뭘 했는가 보니까 미국하고 핵 공유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얼마 하지 않거나 한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석연찮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극적으로 우리 자민당은 동정표가 이렇게 몰려서 참여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개헌을 할 수 있는 그 과반을 기시다 정권은 이제 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의 아바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좀 사사건건 간섭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선거도 없는데 기시다 총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 영국의 총리가 7월 7일 날 사임을 했는데 자기 편 50여 명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던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도 자기 당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총리가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독일 총리가 참가한 집회에서 이 무슨 약물이 뿌려져 가지고 지금 8명이 쓰러지고 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독일에서 들어온 친구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독일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어두컴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메르켈 16년 하면서 그 원전을 다 없애가지고 지금 러시아 가스를 싸게 갖고 오다가 보니까 지금 러시아 가스를 못 가져오니까 석탄을 떼죠. 석탄 떼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가 이제 시꺼매지는 거고, 그럼 전기차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산업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그 대통령이 옛날에 재무장관 때 그때 우버 택시하고 뭔가 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터져가지고 또 뭐 사퇴하라 저 압력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 전체적으로 수상이나 총리들이 사퇴했거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좀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뭐 큰 일이 뭐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그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이런 국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통일한국으로 일본의 경제가 빨려듭니다.
뭐 현대자동차가 북한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제네시스가 뭐 1억 하던 게 3천만 원에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도요타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통일을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뭐 G7에 가입한다 뭐 이런 것들, 한국이 대외적으로 좀 활동 팽창을 하려고 하면은 일본이 방해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는 아베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마도 한미일 삼각 공조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베 총리가 핵 공유 이런 이야기는 재임할 때는 핵 보유하지 않겠다, 뭐 절대로 핵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퇴임하고 나서 핵 공유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조금 납득도 안 가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북한 난민들이 내려올까 생각하는데 한 30년 정도는 차단됩니다. 남과 북이 차단되고 통신, 방송, 금융, 교육부터 서서히 이제 개방이 되겠죠. 개방되면서 이제 하나로 되고, 그리고 그 뭐 개성공단 같은 것들이 이제 북한 전역에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서 남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넘어가게 될 거고, 북한에서 일부 개방된 지역에서 남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같이 놀고 회식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통일되는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혼란은 없을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한국이 조만간에 G2가 되는 그날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2030년경 되면 G2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